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추운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절엔 냉장고도 따뜻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 가을을 나기 위한 에너지 저장이 생존에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똑똑한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가을에 과일이 익을 때 그 단맛을 먹으면 몸 안의 지방을 더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시스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요산을 의도적으로 분해하지 않는 돌연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을 먹으면 요산이 생기고 요산은 지방을 더 쉽게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당은 우리 몸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가을이야. 곧 겨울이 오니까 얼른 체지방을 저장해. 그리고 몸은 곧바로 지방을 열심히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계절 내내 과일을 먹는 데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과당이 눈에 띄지 않게 요거트나 드레싱, 과일 주스, 케찹, 요리당 같은 일상의 모든 음식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물엿, 액상과당, 요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집밥은 물론이고 외식과 배달 음식, 음료와 디저트, 과자, 빵 등 모든 가공식품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콜라 한 캔 안에 20g 이상, 또 여기에 요거트와 주스까지 더하면 간식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쉽게 넘겨버립니다. 과거엔 1년에 한두 달만 과당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3끼, 365일 계속 먹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과당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요산 수치는 올라가면서 지방간, 복부비만, 고혈압, 통풍 같은 대사질환 위험에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과당은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서 배가 불러도 자꾸 먹게 만듭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디저트나 과일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다고 하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먹게 되고 먹은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뿌리가 되는 거죠. 결국 과거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었던 이 기능이 지금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당은 정말 덜 해로운 당일까요? 옛날에는 설탕이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미국 식품업자들은 싸고 쉽게 쓸 수 있는 대체당을 만들기 위해 옥수수에서 뽑아낸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고과당 시럽은 값도 싸고 액체라서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과당이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고 인슐린 반응도 적다는 이유로 포도당보다 덜 해로운 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며 포도당보다 훨씬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지방간과 비만,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과일에도 과당이 있으니까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고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가공된 순수한 과당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자연에서 먹던 과일의 과당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과당은 한때 착한 당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조용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가등 시럽의 사용량이 늘어난 시기부터 비만과 당뇨병 환자 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장 점막의 치밀 결합이 손상이 되어서 장누수가 유발됩니다. 장누수로 인해서 LPS 등 독소가 혈류 안으로 유입하게 되면 전신의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면서 비만과 지방간, 당뇨,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과당이 미흡수된 과당은 대장으로 이동해서 대장 내 세균이 과당을 발효하게 되면 가스 생성과 팽창, 복통, 설사 같은 증상들이 유발됩니다. 물질 만능과 정서적 고립이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술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을 권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맛, 달콤함은 이제 단순한 기호를 넘어 질병을 부르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설탕보다도 훨씬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섭취 시 뇌의 보상회로를 과다하게 자극합니다. 이는 마약이나 니코틴, 알코올 중독과 유사한 중추신경 반응을 유도하여 탐닉과 갈망, 반복 섭취라는 중독 행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과당과 술, 게임, SNS에 빠질까요? 그 이면에는 단순한 식욕이 아닌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깊은 정서적 갈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슬로우 박사의 욕구 위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소속감, 존중,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체 자극에 더 쉽게 중독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잘해서 고마워 라는 따뜻하고 달콤한 말조차 아끼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을 잃어가고 그 빈자리를 달콤한 자극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정서적 공허감은 과당에 대한 탐닉으로, 외로움은 게임과 SNS 중독으로, 불안은 술과 약물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자 가로보 마테 박사는 중독은 쾌락에 대한 탐닉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이 허전하고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음식이나 술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고립과 무관심,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는 병을 키우고 우리는 그 병에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져 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작고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잘해서, 고마워, 내가 있어줘서 좋아, 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과당은 단순한 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진화한 시스템이 지금은 과잉 자극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비만과 당뇨의 그림자는 단맛 속에 숨어 있고 그 단맛을 찾는 우리의 손끝에는 정서적 허기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병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과 연결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식단 조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독은 몸속의 당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외로움과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내 몸 사랑 한의원 생혈구 검사실에서 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한의사 강신용이었습니다.